주요 뉴스입니다. 개원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공식화하고 의협을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24년 만에 방북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북러 관계가 더욱 밀착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단독주택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라는 통화 녹음 파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에 해제됐던 폭염특보도 경기 남부 내륙과 남부지방 곳곳에 다시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계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가 진행되는데 일부 동네 병원들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병원을 떠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이런 집단 휴진을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는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범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도 개최합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등 3대 요구를 거절했다고 휴진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시민들은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건 국민들의 목숨이기 때문에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의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면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의 경쟁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담합 동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 다만 악화한 여론에 실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중심이라는 서울대 병원은 어제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교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휴진에 동참했는데 의사들은 미리 진료 예약을 조정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상황은 다른데요. 수술이나 검사 일정이 밀린 환자들은 그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학생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저버린 이번 휴진에 참여한 교수들은 500여 명으로 전체 교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상설의정협의체 구성,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이번 주 예정됐던 수술이 절반가량 줄었고 수술실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피해는 오롯이 환자가 짊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기 그 일주일 전에 안 된다고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시잖아요. 한국이 대란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대형 병원들의 기약 없는 휴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합니다. 무려 24년 만에 평양 방문인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안보 관련 사항이 담긴 협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군사 협력을 포함해 양측의 관계가 격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회담 이후 9개월 만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 다방면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렘린궁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는 안보 관련 사항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러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으로 군사 협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하는 만큼 정상회담은 내일 열릴 예정이며 정상회담 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번 북러 회담으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기 거래나 군사 협정을 맺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 관악구의 단독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화물차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에는 차량 적재함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나뒹굽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무주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 차대차라고만 돼 있어요. 갓길에 화물차를 충격함. 이렇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행선 일부 구간이 약 1시간 10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서도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자 6명으로 확인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어가지고요. 경찰은 승합차가 공사 구간에서 빚어진 정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창문 밖으로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외교안보 대화를 진행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물론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이자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박 이사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의료계의 총궐기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이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의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찰들은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장까지 나서면서 이 경찰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려제약은 자사의 신경계 관련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떤 것들 확보하셨어요? 경찰은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의사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부터 골프 접대까지 리베이트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의사 14명, 제약사 8명으로 경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리베이트 제공이 고려제약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향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를 받게 될 의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 조선 3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고사 인물도입니다. 일본에서 197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귀한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소중하게 보관해온 이 그림이 감쪽같이 사라졌단 도난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추적에 나선 상황인데요. 신고자는 나라에 기증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유산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보관한 그림. 족자 형태의 그림을 펼치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화풍이 드러납니다. 제갈량이 남만국의 왕 맹획을 7번 잡고도 놓아줘 그를 신복으로 만들었다는 고사의 글귀와 해원 신윤복이 그렸다는 묵서가 쓰여 있습니다. 1811년 조선통신사의 파견 때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에 197년 만에 차길진 씨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사오면서 국내로 다시 가져왔고 차 씨가 사망한 뒤로 이 그림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고인의 뜻은 일본에서 우리 걸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7층 사무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화엄사 등 천년고차를 수호한 할아버지 차일혁 경무관처럼 문화유산을 지킨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한 딸은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항상 이 그림은 개인이 소장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 기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우리 거잖아요. 2020년쯤에 도난당한 걸로 추정되는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며 문화유산을 찾을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최근 국가유산청에 이를 알렸습니다. 해원 신윤복이 그린 몇 안 되는 고사 인물도 중 하나이고요. 마지막 조선 통신사 일행의 한 명이었던 피종정이 해원 신윤복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 국가유산청 사법단속팀은 고미술업계와 주요 거래시장을 확인하는 한편 포상을 걸고 제보를 통해 그림과 관련한 정보 확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 빌라의 반지하층이 몇 년째 물에 잠겨 있다면 믿겨지십니까? 주민들은 방치된 반지하 방에 물이 썩고 벌레가 끓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어차피 사람도 안 살고 곧 재개발이 될 동네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구청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썩은 물이 수영장처럼 차 있습니다. 반지하층 한 집은 4년 전, 다른 한 집은 지난해 말 세입자들이 떠나고 빈집이 됐습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집도 윗집도 고역입니다. 아이고 새서 맥혀서 맨날 불러 사고 힘들어요. 건물 내 하수관이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해 이렇게 건물 밖으로 임시 하수관이 얼기설기 설치됐지만 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반지하 12가구 가운데 5가구가 이렇게 침수돼 빈집이 됐고 사람이 사는 집도 하루하루 전쟁을 치릅니다. 모으게 하는 소리 때문에 아주 미쳐요, 미쳐. 이기는 진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빌라 전체 하수관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 대다수는 비용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관할구청이 나섰지만 쉽진 않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침수주택 정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어오지도 않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무슨 재개발 그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문제는 집주인 80%가 동의해야만 지원이든 공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 145만 가구 가운데 반지하는 몇 채인지, 침수되거나 방치된 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사전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최태원 회장은 얼마 전 이혼 소송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먼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재판 현황과 관련한 설명회에 예정이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항소심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 부분인 1조 3,808억 원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입니다. 개인 간의 이혼 소송에 직접 개입하지 않던 SK그룹도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의 지원을 했다는 판결을 부인하며 개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후광으로 작용해서 60 이후에도 성장했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과연 후광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큰 멍해로 작용했는지. 특히 판결에 나왔던 300억 원 비자금 전달 과정과 사용처,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1일 이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앞서 보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가 노태우 정부의 후광과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판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SK 주식 형성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사실상 100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94년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주당 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액면 분할을 거쳐 주당 가치는 50분의 1인 8원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엔 이 가치가 100원으로 12.5배, 2009년엔 35,650원으로 355배 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대 회장 사망 후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걸 근거로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두 회장의 기여분을 10배씩 사실상 100배 왜곡했다며 상속받은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여전히 주식의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기자회견 직후 판결에서 주식 가치와 늘어난 양을 최 회장의 주장대로 바꿨습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김 씨를 연이어 부르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신 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를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신 씨가 김 씨에게 책 3권을 주고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뷰 대가로 받은 돈을 책값으로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 씨와 뉴스타파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부모 비투 논란으로 한동안 자숙 기간을 가진 래퍼 마이크로닷이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어제 소속사 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프로듀싱에 참여한 새 앨범 다크사이드가 오는 24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마이크로닷이 부모 비투 사건 후 대중에 나서는 건 약 6년 만입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약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났다는 의혹을 받았고 마이크로닷은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었는데요. 마이크로닷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를 전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충북 청주시 문희문화재단지 공무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년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환경정비 업무에 고용된 70대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간 업무와 관련 없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했는데요.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10여 년간 점심 식사를 준비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란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의 비판글이 잇따랐는데요. 한편 청주시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에서 이색 선풍기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중국 현지 SNS에서 요즘 유행하는 페트병 선풍기를 직접 만드는 영상인데요. 밑부분을 자른 플라스틱병 여러 개를 선풍기와 결합해 에어컨처럼 개조한 선풍기로 이른바 선풍컨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풍기에 바람 나오는 입구를 페트병으로 좁히면 기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원해지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실제로는 0.2도가량 낮아지는 미미한 효과지만 바람이 시원해지는 효과를 봤다는 누리꾼들의 경험담이 속속 등장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엔 위증교사 재판이 있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던 증거라며 당사자와 이재명 대표의 통화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에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말을 거짓 증언 강요로 음해하고 있다며 녹취록의 입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오는 8월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점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갑자기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대북 송금은 큰 범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알면서도 북한에 돈을 내댈라 했겠냐며 강한 수위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발언에 나섭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을 향해 검찰의 완견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친명계 혐오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당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선언할지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란 여당 내 분위기 속에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윤상현 안철수 의원의 비한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후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주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100%란 그 비전과 목표는 뭐냐,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쟁점이. 당내 핵심 의원들과 별도 만남을 이어간 나경원 의원은 곧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에 맞서기 위한 비한연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MBN에 안철수 의원과는 특수관계, 항상 함께 당의 개혁을 이야기한 게 안 의원이라며 비한연대 결성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선거가 진행되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대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59%로 1위를, 전체 응답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 한 전 위원장이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 전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질 경우
미니 대선급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초에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완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여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석도 텅 빈 가운데 22대 국회 처음으로 최혜병 특검법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상임위에 불참 중인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국힘당이 가지 못하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보강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된 21일 전까지 최혜병 특검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수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수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 브리핑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제 입법청문회 혹은 현안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법안 일소위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당이 상임위 재배분을 요구하며 일정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차례로 법사위에 올리며 대여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혜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란 취지의 메모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지 아니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인지를 두고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이 출석하는데 여기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혜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러니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처음 군검찰에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혐의자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건의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군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당사자인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혜병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참석하는 만큼 청문회에선 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최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저희 MBN의 단독 취재 결과 북한군이 돌아간 지 10분 만에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북한군은 지뢰 매설 같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파악됐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군 20-30명은 화살머리 고지 인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 도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는데 서너 명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0분 만에 첫 침범 지점으로부터 100m가 안 되는 지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50m 정도 추가 침범한 겁니다. 한 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결이 된 상황이었고 길이 없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또 인원들이 이렇게 방황했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등에 투입된 북한군이 늘어난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활동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MBN에 군사 분계선에 근접한 북한군의 활동이 빈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안 넘은 상태에서도 경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뿐만 아니라 대전차 방벽 설치와 전술도로 보강 등의 활동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다음 달 막을 올립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이 경기장이 아닌 파리 센강 위에서 개막식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수상 개막식의 예행 연습 현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선박들 위에 국기나 나라 이름이 적힌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 수상으로 진행되는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예행 연습입니다.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하는 만큼 연습에서도 55척의 빈 배가 센강 약 6km를 이동하면서 동선과 시간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ntéressant, c'est de voir qu'à chaque trace, on améliore le respect du timing. La première, il y a 6 mois, la première trace, on avait quelque chose comme 10 minutes de retard sur le timing. Et aujourd'hui, on est vraiment très très proche, quasiment à la seconde de ce qu'on veut. 실제 개막식 때에는 각국 선수단을 위한 선박 등 160여 척의 배가 동원돼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32만 명의 관중들을 위한 개막식 중계용 대형 스크린도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상이 악화되는 등 변수가 발생한다면 선수단은 수상 입장이 아닌 에펠탑 앞 다리를 걸어서 입장하는 플랜 B도 준비돼 있습니다. Vous le voyez, c'est la Seine et les bateaux, donc ça ressemble beaucoup au plan A. Oui, effectivement, c'est celui sur lequel on travaille. Vous le voyez encore aujourd'hui, celui sur lequel on s'entraîne, celui sur lequel tout le monde s'entraîne.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철인 3종과 수영 종목이 치루어질 센강의 수질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되는 지적에 파리시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수용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박테리아 농도 기준치가 높게 나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뛰는 물가에도 그나마 기름값은 비교적 부담이 적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름값마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세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 다음 달부터 휘발유 기준 리터당 40원 정도 기름값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해 차량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 다음 달에는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덜 거치는 세수에 정부가 9차례나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휘발유의 유류세 할인율은 현재의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유류세 할인율이 떨어지고 정유사가 이 영향을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한다면 다음 달부터 기름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자영업자는 달갑지 않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담이 가정에 좀 더 될 것 같고 기름값이 굳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유류세를 더 높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8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8월 중에 물가나 유가 동향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또 연장 여부 등을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가 K컬처 연수 비자를 도입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도 발급할 예정인데요. 올해 들어 외국인 입국자는 늘었지만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관광 수익이 줄어들자 정부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출입국 심사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지금처럼 계속 줄어든다면 내년에서 내후년 사이 집값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 가구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집값은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의 절반이 단타 매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의 40.1%, 코스닥은 57.1%가 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이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단타 매매 비중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 갇히자 이런 단타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놀이공원. 놀이기구 한 대가 거꾸로 서 있고 사람들은 다리를 위로 한 채 매달려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 속 28명의 사람들은 거의 30분 동안 허공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원위치시켰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한 탑승자는 장시간 매달려 있어 불편을 호소했지만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와 안도했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멋진 도전이 펼쳐집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자는 말했는데요. 어떤 도전이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합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66세의 마크 존슨 씨인데요. 평생의 소원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입니다. 24년 전 길어야 5년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긴 병마와 싸워왔는데요. 지상의 사람들이 응원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멋지게 비행을 마쳐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용기를 불어넣어줬길 바란다고 마크 씨는 말했다네요. 미국에서는 꽤나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살던 곳과 다른 기후 환경이라면 더욱이 힘들 텐데요. 동물들의 여름나기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네바다주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눈표범 한 마리가 더운 날씨에 지쳐 보입니다. 전 세계 개체수가 10,000마리에 불과해 보호받고 있는 건데 원래 서식지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산맥인데요. 40도를 웃돌고 있는 네바다주의 날씨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호랑이도 수영을 하며 겨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사육장에 에어컨을 트는 방법도 강구했다는데요. 동물들이 올 여름 무사히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프로야구 KBO 리그가 역대 두 번째 빠른 속도로 5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 2015년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인기 걸그룹 멤버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 요즘 야구장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야구장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대전구장에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시즌 4번이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트와이스의 사나, 가수추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은 직접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던지며 야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5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화끈한 플레이로 관중들의 열기에 화답합니다. 친구 따라서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자주 올 것 같아요. 오늘 팬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 흥행을 주도하는 것, 높은 충성심과 강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젊은 여성 관중입니다. LG와 기아 등 6개 구단의 티켓 판매 대행업체에 따르면 입장권 구매자 중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입장권 구매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을 겨냥한 구단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젊은 여성 팬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와요. 야구 안 보러 가는 날에도 유니폼 사러 야구장 가고. 전통적인 남성 팬들 외에 여성 팬들까지 흡수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돌파를 넘어 꿈의 1000만 관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밀양은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기 쉬운 만큼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2도, 대전은 19.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